안녕하세요. 21년 한국의료인력회 추계 합동학술대회 및 특별 심포지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후 세션에는 두 개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관호윤리 세션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사회 안정과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또 다른 의료윤리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전 세션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개인의 권리,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연구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윤리적 쟁점과 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에 마련된 오후 세션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지난 학술대에서도 충분히 다 다뤄보지 못했던 사회 안정과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연자와 한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이일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인 이일학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6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의과대학 연수를 거쳐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인문사회의학 교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연자를 맡아주실 강철 교수님을 제가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연구위원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시립대 교양교육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강철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주제는 사회안정과 개인의 자유, 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인력회 합동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서 어느 가치보다도 사회 안전이라는 가치가 논의에 초점이 되는데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의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는 대립하는 가치인가? 또는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권리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각각 두어야 하는가? 또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던질 때 어떠한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념에 대한 반성인데요. 앞서 던진 물음들에는 여러 개념들과 관념들과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정당한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올 우리 팬데믹, 이번 팬데믹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정말 문제되는 것은 다가올 팬데믹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팬데믹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측면, 국제공조 측면, 그리고 법과 제도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측면은 백신과 치료제 신속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과 지원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고요. 국제공조는 현재 코로나19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백신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과 제도의 측면인데요. 감염 확산을 효과적이고 참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규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법과 제도의 측면과 관련이 되고요. 우리가 맞아야 할 규범 백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생체 백신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적인 인식을, 어떠한 가치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도 그런 생체 백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확진자 64% 돌파 감염, 방역대책 29일 발표,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확진자란 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란 말이 최선의 개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개념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 던져지는 메시지, 보건당국이 던지는 메시지, 예를 들자면 그런 메시지의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간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듣고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서는 수단이 아니라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목표가 바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즉 그 의도한 목표가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일반 대중이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런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지향점은 저는 감염병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는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그다음 공동 의사결정,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공동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명령적인 게 아니라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용어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체주의적 시각을 가진 용어를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체주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쓰게 되면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비난, 혐오, 낙인 이런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개체주의적인 용어는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확진자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감염 연결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확진자라는 용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이원론 속에 제기되는 용어고요. 이러한 확진자란 말은 혐오와 낙인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진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아마도 바이러스가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이러한 팬데믹의 장본인은 자기 바이러스인데 왜 인간이 저들끼리 확진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할까라고 이런 태도를 보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상에 맞는 용어는 감염 연결점이라는 용어를 한번 제안해 봤고요. 이게 최선이라고 제안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후보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 의무,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용어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가격리는 격리 중 돌봄, 고립화된 자가격리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자가격리 중 돌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증상 감염도 무자가 감염이라는 용어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감염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증상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 증상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증상이냐 잠복기냐 이런 걸로 아까 논쟁이 있었는데 일반 대중이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무자가 감염, 걸려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려면 무자가 감염, 이런 용어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부스터 샷이나 위드 코로나 이런 용어들도 정부 당국이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돌파 감염, 이건 정말 좋은 용어입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저는 이게 브레이크 스루 인펙션인데 아마도 이거는 브레이크 스루 감염이 이렇게 옮기기가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기 상황의 메시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간명하고 직접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이 요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코로나19 뉴스프레임, 개인에 대한 처벌 정책, 지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할지 주제적 프레임으로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느냐, 이걸 연구하는 건데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일화적 프레임을 한다면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어떤 식으로 감염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또는 신문에서 내보내면 당연히 개인을 비난하려 하겠죠. 반면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그런 뉴스를 보내면, 즉 주제적 프레임을 하면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덜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연구 결과로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신규 확진자, 뭐 절반이 해외 유입, 자가격리 이탈도 속초, 뭐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나오거나 개인 모기에 뭐 자가 격리 중 뭐 어떻다, 유학생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또는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안전이냐 개인의 자유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충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안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의제로 된 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해서 이제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안전을 사회적 문제로 다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안전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이렇게 논문들을 검색해 보면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함께 논의한다는 거죠.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면서 이제 안전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논의의 지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험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제가 검토해 본 대부분의 논문들은 안전권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이제 헌법 조항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10조, 23조 등등 이런 헌법 조항이 등장하는데,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헌법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안전권을 여기서부터 끌어내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권에 대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해석론에 맡겨서 그것을 도출해야 되는데 헌법 전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헌법상의 권리로 안전권을 끌어낼 실익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저는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주장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안전 의무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권이 아니라 안전 의무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쓴 논문이고요. 그러면 안전권을 왜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피해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팬데믹, 환경오염, 과학기술에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피해의 시공간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과연 안전권이라는 그런 권리로서 논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사고는 뭐 불운의 문제고 사건은 불법의 문제고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인정할 실익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환경오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특성이 뭐냐면 한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훨씬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너무 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수의 감염이 이제 발생해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감염의 위협에 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기존의 수직적인 그런 뭐랄까요, 관념이 전제된 안정권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결국은 수평적 안전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안전 의무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전 의무를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의 1위로 이런 합성 생물학을 들었습니다. 유기에는 이제 전염병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합성 생물학은 뭐 거창한 무슨 과학기술이나 또는 어떤 뭐랄까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쉽게 생명체를 예를 들어서 창고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한 개인으로서 사회 전체에 더 나아가서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 의무라는 게 새롭게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전을 아날로그 안전과 디지털 안전 이렇게 나눴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은 아날로그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여타의 뭐 흉악 범죄들에 의한 사건들 전부 다 이 아날로그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디지털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확산되거나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한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훨씬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의 문법으로 여기 이제 5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일단은 안전의 문법을 이렇게 제시하고요. 여기에 빈칸을 좀 채워 나가는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강연의 핵심은 이분법적 프레임을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동안의 개인 사회, 또 개인의 자유, 사회적 안전, 또 감염, 전염, 이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봤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러한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 개인의 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종래의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저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이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처럼 우리가 개념들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앞서서 확진자, 그런 개념을 당연히 할 게 아니라 감염 연결점, 이러고 우리가 한번 사용한다면 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이번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한 저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강철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규범적 사유의 전제로서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 특히 이제 강철 교수님은 안전 의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시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먼저 이 질문을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대책 수립의 주체가 전문가 집단과 특정 정치 집단 중 어느 집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해 네. 주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 질문에 왜 일반 대중이라는 말이 빠졌을까? 저는 이 팬데믹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또는 정부의 수직적인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까처럼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책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팬데믹은 수평적 안전이 문제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셨던 전문가 집단, 특정 정치 집단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핵심적인 것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시간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은 방금 질문 하나였고요. 앞으로 최원경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나면 또 다시 강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30분까지인데 강철 교수님이 시간을 좀 아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토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주제 또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신 강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